지난 시간에 개념 성령을 다 했고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지난번에 써줬었잖아. 그냥 함수의 개수는 y의 x제곱계. 그냥 함수의 개수는 y의 x제곱계.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수열. 그러니까 x가 1, 2, 3, y가 1, 2, 3, 4. 그럼 이제 4개, 3개, 2개니까 4p, 3이라고. 1대1 대응은 팩토리얼.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상수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이 아니라 공역이 4개가 있으면 4개 중에 하나로 다 돌릴 수가 있으니까 4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x에서 x니까 정의역도 4개고 공역도 4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역도 4개고 공역도 4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y의 x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4의 4제곱해서 몇이니? 2의 제곱에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에서 256. 그지? 1대1 대응은 4 팩토리얼. 24개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y는 x. only one을 했잖아.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4개. 이해돼요? 너 이거 왜 그래? 싸웠니? 그러면 몇 살 잡혔니? 네? 자, 그러면 우세현 씨. 집합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가 60이래. 근데 y는 안 줬어요, 지금 현재. 네? y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1대1 함수니까 만약에 얘가 n개라고 쳐봅시다. n개.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2가 갈 수 있는 건? 3이 갈 수 있는 건?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곱한 거지. 이제 순열로 쓰게 되면 mp3에서 n 빼기 1, n 빼기 2가 60인 거죠. 그럼 연속된 세 수의 곱이니까 n은 몇이에요? 뭐 곱하기 뭐가 60이더라? 5죠. 5. 그래서 n이 5야.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가 그랬으니까 뭐의 뭐제곱? 아닌데. 자, 다시. 그냥 함수야. 이대로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5개. 얘도? 4개. 아니라니까. 그냥 함수라고. 그냥 함수. 그냥 함수. 조건이 없어. 1대1 함수란 말이 없다니까. 그냥 함수. 5의 세제곱. 그치. 5의 세제곱. y의 x제곱계. 그지? 그래서 125가 나오는 거죠. 할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되나요? 되나요?
자, 나 밑에 거 지운다. U는 1, 2, 3, 4, 5, 6의 좋은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가 1대1 대응이다.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집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그냥 다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 2, 3, 4, 5, 6을 가지고 두 집합, 그러니까 A랑 B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A랑 B를 합친 거야. 이게 이제 뭐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모두 다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A랑 B에 이제 뒤집어 엎어놓은 거는 공통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집합이라고 하고 교집합이라고 하거든. 이제 공통된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 2, 3이면 얘는 뭐여야 해? 4, 5, 6이어야지. 그래야 모두 다 합치면 제가 되잖아. 그리고 공통된 부분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무슨 대역이라고? 1대1 대역이래. 그러면 얘는 1대1 대역이 나와 안 나와? 3개, 3개니까. 나오지? 근데 만약에 A가 1, 2야. 그럼 B가 뭐여야 돼? 그렇지. 나머지 3, 4, 5, 6을 다 가져가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1대1 대역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A도 원소가 3개, B도 원소가 3개여야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6개 중에서 3개를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3개를 얘가 가져가면 되지. 즉 6개를 3개, 3개로 나누어서 A, B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63이야. 근데 2개잖아. 그렇지? 이봐 숫자 똑같은 게. 그러니까 2로 나누고 A, B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뭘 곱해? 2팩을 곱하죠. 맞잖아요?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A랑 B한테 주잖아. 6개를 3개, 3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6C3 3C3은 안 해도 되지. 똑같은 게 2개니까 나누기 1을 하고 A, B한테 나눠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그러니까 분할한 다음에 분배까지 간 거라고.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은 필요 없고 6C3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3이 6이니까 몇이죠? 20개가 돼. 20개. 그러니까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되는. 오케이? 선생님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예, 이제 얘는 이제 뭐 한 거야? 고른 거잖아. 이 분류를 시켰어요. 그죠? 분류를 시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대2 대역의 개수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는 3은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게 여기다 다시 곱하기 몇 팩을 해야 돼? 3팩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20.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20은 그냥 분할만 시켜놓은 거고 그걸 함수로 엮어야 되잖아. 그냥 함수로 취해주니까 3팩에서 12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18페이지
합성함수라고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고 gx가 x제곱이에요. 오케이? 네? 기호로 f 이렇게 적어. 네? 근데 이 말이 뭐다라고 용어를 정의를 안 했어. 읽는 거를 정의를 안 했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f 프라임 이렇게 읽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걸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 달라. 예? 그럼 저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겠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얘를 동글뱅이라고 읽었어요. 동글뱅이가 뭐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의 사투리야. 최근에 없는 동그라미의 사투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F 닷 닷컴 할 때 그 닷. 그러니까 읽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니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지 다 몰라. 학교마다 또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 수업 시간에는 그냥 F 동글뱅이 GX 이렇게 읽을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fx에다가 gx를 넣는 거야. 앞에 함수에다가 뒤에 함수를 집어 넣는다고. 그러니까 fx 요 자리에다가 gx 얘를 집어 넣는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2x의 제곱이 되지. 맞니? 그러면 g 동글뱅이 fx는 어떻게 돼요? 물으면 반대로 fx를 gx에다 넣겠지. 그래서 g fx 이렇게 적어. 알겠어요? 그럼 이제 fx를 gx의 x에 넣으니까 얘는 2x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4x 제곱이 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 틀려? 틀려. 그래서 일반적으로 f 동글뱅이 g랑 g 동글뱅이 f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의 앞뒤의 순서를 바꾼 연산을 교환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선생님, 그러면 세 개를 연달아 쓰게 되면 예? 그 세 개를 연달아 써가지고 앞에 두 개만 먼저 하는 거랑 뒤에 두 개를 먼저 하는 게 예? 순서를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는 또 성립을 해. 선생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라고 물으면 F 동글뱅이 G라는 게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니? 종착지가? 앞이야, 앞에. 그러니까 F 동글뱅이 G도 G를 F에 넣고 다시 그걸 H에 넣으니까 종착지가 어디야? F지. 그럼 얘도 이걸 G에다 넣고 다시 F에다 넣으니까 종착지가 F잖아. 순서가 바뀌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냥 F에다 들어가니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들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자, 봐봐. X에서 Y로 가는 게 F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F를 통해서 X가 가니까 FX가 될 거야.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에서 Z로 가는 게 G야. 그럼 이제 FX가 이 GX를 통해서 가니까 GFX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G 동글뱅이 F라고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아니 뭐 알아들었으면 천재고. 어쨌든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F 동글뱅이 G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뒤에 걸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G 동글뱅이 F는 뒤에 있는 FX를 G에다 넣는 거라고. 그래서 뭐는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뭐는 성립을 해?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 그 다음에 I 기억나지? I가 뭐야?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항등함수. F 동글뱅이 I랑 I 동글뱅이 F는 성립을 해. 응? 항등함수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F야.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2x야. ix는 뭐지? ix는 뭐야? 그냥 x잖아, 자기 자신. 그럼 f 동글뱅이 ix는 뭐야? x를 2x의 x자리에 넣는 거니까 그냥 2x지. 그 다음에 i 동글뱅이 fx는 뭐야? f를 i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 2x를 x에 넣으니까 뭐가 돼? 알겠어요? 똑같다고. 예? 자, 그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100개면 100개, 10,000개면 10,000개를 대입을 했을 때 다 뭐 해야 돼? 성립을 해야 성립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요. 성립하는 새끼가 있어. 지금 저기 본 것처럼. 그지? 예? 성립하는 게 있다니까? fx가 x제곱이고 gx가 x세제곱일 때 예? gx가 x세제곱일 때 f 동글뱅이 g는 얘를 여기다 넣으니까 x세제곱에 제곱해서 어떻게 돼? 6제곱이지. g 동글뱅이 f는 f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x제곱에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성립하잖아. 성립해. 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이게 법칙이 되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개면 10개, 10,000개면 10,000개가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칙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돼야 돼. 그건 안 되지. 무조건은 아니야. 성립하는 게 있다고. 알겠어요? 하지만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합성함수. 뭐라고? 합성함수. 합성함수. 자, 송쌤이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안 할 거야. 그냥 넘어간다. 안 해도 돼? 알았어, 안 할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역함수, 별표 이파이. 역함수에다가 별표 이파이 치시고, 함수에서 이 역함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거야? 역함수가 같이 딸려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역함수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이 조건이 무조건 나와야 돼. 뭐라고? 1대1 대응. 선생님 1대1 함수 안 돼요? 안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뭐라고? 1대1 대응. 그러니까 역함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야. 알겠어요? 자, 봐봐. x가 1, 2, 3가 있고 y가 a, b, c가 있어. 1대1 대응이래. It seems like you provided two sets of items, XLA 1, 2, 3, 4.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 그게 F야. 오케이? 써보면 F1이 B, F2가 C, F3이 A라고. 여기까지만 냅두면 좋은데
수학자들이라는 게 i라는 게 i, 스몰 i, 허수 실제 존재하나요? 안 하죠? 그럼 진짜 존재 안 하면 그냥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지. 그지? 그럼 이것도 그냥 함수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면 좋잖아. 꼭 이상한 짓을 벌여가지고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그지? 자, 그래갖고 얘를 거꾸로 가게. 짜증 확 나지? 거꾸로 가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응? 어떻게든 무언가를 또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이 거꾸로 가는 거를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요.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고 f 인버스라고 읽어. f 인버스. 이게 역함수라는 얘기야. 역함수. 알았어요? 역함수. 뭐라고? 역함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거꾸로 가니까 f 인버스 a는 뭐야? 따라가. 3. f 인버스 b는 뭐야? 따라가면 1. f 인버스 c는 뭐야? 따라가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fx가 k라고 놓으면 f 인버스 k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x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알겠냐고? fx가 k야? 그럼 뒤집으면 f 인버스 k는 뭐야? x.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역함수. 역함수. 여기까지만 적을까요? 수수는 냉방병에 지대로 걸린 것 같다. 얘는 멀쩡하지? 섰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죠? 정의역. 요 ABC가 뭐죠? ABC. 치역이지.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치역으로 향하는 게 원래 함수 F고, 반대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향하는 게 역함수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x, y였던 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x랑 y랑 바꾼 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y는 2x 빼기 1,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이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예? 자, 2x는 y 플러스 1, x는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 여기까지는 어때? 그냥 똑같은 식이야. 그냥 저 식을 x순으로 바꾼 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x, y를 잘 들으세요. 영어로 change를 제가 다 안 써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쓸 거야. 예?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고 그냥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고 제가 이걸 줄여갖고 change라고 읽어요. 예? 그럼 알아들으라고. change를 줄여서 저렇게 쓰시고 change라고 읽는구나. 근데 내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거라고. 예? 아정이 기억나지? 음아정. 음이 아닌 정수를 제가 줄여가지고 음아정이라고 읽잖아요. 뭐 그런 거 몇 개 있거든. 내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아 XY를 바꾸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걸 진짜 니네가 답지 쓸 때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되지. 얘가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인버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냥 x, y 자리 바꾸면 안 돼요? x, y 자리 바꿔서 정리를 해서 쓰시면 돼. 네? x, y 자리 바꿔서 정리해 쓰면 이거라고. 그럼 그림도 한번 볼까? y는 2x 빼기 1은 x절편이 몇이지? x절편 몇이냐고. 이거야 x절편. x절편 y에 0 대입하면 몇이냐고. 2분의 1 y절편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아유 씨. 맞죠? 네? 그럼 이거는 x절편이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이 돼. y절편은 몇이야? 선생님 바뀌었네요? 그래 바뀐다고 그랬잖아. x, y가 바뀌는 게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운 사람이 있을 테니까 도형의 이동 중에서 대칭 이동 중에서 x, y를 바꾸는 대칭 이동이 있었어. 그게 뭐야? x, y를 바꾸는 대칭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들었었으면 좀 말을 좀 해주지. 기억이 안 나? y는 x의 대칭일 때 x, y를 바꿔. 뭐의 대칭? y는 x의 대칭. 선생님 무슨 말이죠? 이 그림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니까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다고.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알겠어? 알겠냐고. 그림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쪽에 와서 별표 치시고. 자 이거 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맞잖아.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맞지?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자기 자신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거야. F 동글뱅이 F 인버스랑 F 인버스 동글뱅이 F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아까 원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함수랑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조건 뭐가 나와? i가 나와. i가 나온다고. 뭔 말이냐면 F 동글뱅이 F 인버스 2는 그냥 뭐야? i라니까 i니까 뭐냐고요? 2 나온다고. 2. 여기가 3이면 3, 4면 4 이렇게 그냥 나와버린다고.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이 말이 맞으면 요게 성립해야 돼. F 동글뱅이 G랑 G 동글뱅이 F가 성립을 해. 선생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무조건 역함수야. 아니라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무조건 역함수 아니고 그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 결과가 i로 나오면 f랑 g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와. G 동글뱅이 F 전체의 인버스는 F 인버스 동글뱅이 G 인버스. 그러면 선생님 3개짜리는요?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3개짜리의 인버스도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고. 오케이? 지금 뭐랑 뭐 배웠어? 합성함수랑 역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적혀있죠?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백 찾아 놓으세요. 여백. 그 함수 앞에 여백이 있었잖아. 나는 잠깐 꺼버릴래. 그게 더 잘 보이니까. 자, 절대값 그래프야. 오케이? 그냥 y는 fx, 얘는 절대값 y는 fx, 얘는 y는 f 절대값 x, 얘는 y는 절대값 fx, 얘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그러니까 맨 앞에 거는 절대값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y에, 세 번째는 x에, 네 번째는 식 전체에, y를 제외한 식 전체에, 다섯 번째는 x랑 y에 다 절대값이 있는 거야. 자, 설명 다 듣고 그리세요.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 있다고 쳐봐. 예? y는 fx가 원래 그냥 저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도 자, 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저걸 변형시켜서 그림을 그린다고. 알겠니?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가지고 그린다고. 그러면 y의 절대값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 그럼 어디를 x축 대칭이야? x축을 중심으로 윗부분을 x축 대칭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뭐야? 그치, y축 대칭이 돼. y축 대칭. y축 대칭. 역시 y축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 양